운문댐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경산 영천은 물론 대구 동구와 수성구 지역의 식수 공급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다급해진 대구시는 금호강물을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겨울 가뭄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영장실질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유리천장을 깨고 영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소방서장에 취임한 이호숙 대구 북부 소방서장을 양관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비다운 비가 언제 내렸나 싶을 만큼 겨울 가뭄이 심각합니다. 농사도 걱정이지만 먹고 마시는 상수도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북과 대구 일부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청도 운문댐은 극심한 가뭄으로 1996년에 만들어진 이후 처음 겪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윤영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운문댐 상류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니 20년 넘게 물속에 잠겨있던 수물 지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네를 양옆으로 나누던 도로와 함께 마을을 지키는 성황당 나무로 추정되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조금 더 상류 쪽으로 올라갔더니 물이 찰랑거리던 저수지가 자풀로 뒤덮인 들판으로 변해 있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부유물 차단 시설만이 한때 이곳이 댐 저수지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운문댐 준공 이래 연일 최저 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뭄 때문에 댐 바로 쪽에 보내고 있는 하천 유지 용수와 농업 용수 전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운문댐 수위는 취소할 수 있는 최저 수위까지 3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수율도 11% 수준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면서 운문댐 하류 하천까지 말라붙은 지 오래입니다. 올 농사도 걱정이지만 당장 운문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경산과 영천, 청도와 대구 일부 지역에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구시는 전체 수도물의 73%를 낙동강에서 끌어오고 있지만 수성구와 동구 지역은 운문댐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앙급수 사태 직전 상황, 대구시는 임시로 금호강 물을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경산 취수장 인근에 취수시설을 설치한 뒤 경산 내거리까지 2.6km 구간의 도수관로를 새로 만들어 고산 정수장으로 물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달부터는 매일 12만 7천 톤의 금호강물을 공급할 수 있어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판단입니다. 전체적으로 전 시민이 이게 가뭄뿐만 아니라 항상 물을 전략을 해서 비축을 해두어야 이런 자연재해가 왔을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상대는 이달 강우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다고 내다보고 있어 농업과 각종 연계 사업들의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20년이 넘도록 댐에 잠겨있던 마을까지 다시 드러날 정도로 이 가뭄이 매우 심각합니다. 게다가 금호강물을 끌어다 식수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궁금한 점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이태광 교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겨울 가뭄이 매우 심각한데요. 지금까지 운문댐을 공급받던 대구 수성구와 동구의 일부 주민들, 다음 달부터는 금호강물을 공급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취수원이 바뀌다 보니까 이상이 없는 건지 어떤 그런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금호강물이 옛날에는 BOD가 200, 300 정도로 굉장히 수질이 나쁜 것으로 악명을 떨쳤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을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일단 수질로 봤을 때는 낙동강 수계와 금호강 수계의 수질이 대동소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낙동강 수계에서 정수 처리장은 문산 매곡 정수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도 정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근본에 금호강에서 취수해서 보내는 고산 정수장은 일반 정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뭄의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될 문제 같으면 고산 정수장에 대해서도 고도 정수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겨울 가뭄이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나 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수돗물이 이 가정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물이 새는 그 누수율이 너무 높지 않나 하는 그런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운문댐의 저수율이 전체 저수량의 14%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 확률은 2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가뭄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수요 공급 차원에서 수자원공사라든지 대구시에서는 약간 안일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게 다발적으로 이런 가뭄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중장기 대책과 그다음에 치수원의 다각화 등의 이제 그런 대비책을 저희들이 강구해야 할 시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시의 경우에는 유수율이라고 해서 만든 물이 얼만큼 이제 상수도 요금으로서 환수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유수율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에서 약 94%를 최대의 목표치로 보고 있는데 대구시에는 이제 92에서 94%로 근접해서 최상의 이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낮은 곳은 30%, 평균 유수율이 50에서 60%이기 때문에 이 유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상수원, 치수원의 다각화를 한다 하더라도 댐을 몇 개 만드는 효과를 유수율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일사다육산 사태가 얼마 전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또 페놀 사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미 상류 쪽으로 대구의 치수원을 이전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사실 큰 진척은 보이지 않는데요. 해법이라면 또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거국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수자원의 관리를 지자체 등에 맡겨두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제 국토부와 그다음에 지자체, 환경부가 각각 수량 수질을 관리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고 해서 이제 물통합관리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 이기주의가 어느 정도 상쇄가 되고 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수량과 수질적, 양적 측면에서 형평성이 있는 그런 공급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지자체 간의 갈등뿐만 아니고 대구시 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낙동강 수는 톤당 53원 정도의 이제 저희들이 공급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문댐 같은 경우에는 톤당 213원 정도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약 580원, 약 600원 정도죠. 그러면은 대구시에 사는 주민이라도 달서구에 사시는 분들은 10배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수돗물을 공급받고, 그다음에 이제 수성구라든지 이런 운문댐 쪽의 수계의 물을 받으시는 분들은 약 2배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양질의 물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구시 내에서도 수질 수량의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간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가뭄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질과 수량의 공평한 형평성 있는 분배 원칙이 다시 한 번 더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치수원뿐만 아니라 좀 보다 복합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진출이 두드러집니다만 소방 분야만큼은 소방서장에 해당하는 계급의 여성이 전국에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남권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유리천장을 깨고 여성 소방서장이 나왔는데요. 양관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국에서 최연소로 여성 소방서장이 된 이호숙 지방소방정. 올해 50살로 소방 경력만 29년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대구 북부 소방서장으로 22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게 됐습니다. 시민들께 저희가 화재 진압, 또 구조, 구급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과 힘을 모아서. 이호숙 소방정은 대전 충남 지역에서 첫 여성 119 안전센터장으로 활동하는 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습니다. 지난해 1월 4급 서기관에 해당하는 소방정으로 승진하면서 대구에 처음 온 이호숙 소방정은 영남권에선 처음으로 여성 소방서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소방서장에 해당하는 지방 소방정 계급을 단 여성 소방관은 전국에 5명입니다. 이는 전체 지방 소방정의 1.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여성이 유리천장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닐까. 무슨 일이든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면 구조 구급 분야의 여성 소방관이 늘면서 지금은 전체의 7%에 해당하는 3,200여 명의 여성 소방관이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소방 현장과 지휘관 자리 모두에서 여성의 활동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삼선 연임으로 물러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인사 난맥상은 임기 내내 끊이지 않았는데요. 임기 말 또다시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장의 낙하산, 보은 인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말 기준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장 중 경북도청 공무원 출신은 30곳 중 12곳, 40%나 됩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더 심합니다. 기관장 말고도 산하기관 주요 직위 46자리 중 23명, 절반이 공무원 출신입니다. 또 기관장 가운데 도지사 선거 캠프 출신까지 합치면 낙하산 비율은 46%가 넘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줄여나가겠다던 임기 초 공언과는 달리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오는 4월까지 사퇴나 임기 종료로 전체 출자 출연기관의 3분의 1, 10개 기관장 자리가 나옵니다. 행복재단과 국학진흥원 간부 자리 2곳도 빕니다. 또다시 낙하산, 막판 보훈 인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관광공사와 개발공사,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등 6곳이 기관장 공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경북청소년진흥원은 지난 연말 도청 공무원 출신이 이미 임용됐고 바이오연구원은 다시 연임, 공모 중인 몇 개 기관장에는 특정인 내정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산하기관장 인사, 김관용 지사가 임기 말 어떤 인사 방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오는 6일까지 전국 74개 지역 당협위원장 공개 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홍준표 대표가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에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 지역구인 대구 북구을을 맡아 견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구에서 정치할 뜻을 내비쳐 왔습니다. 한국당은 당무감사에서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한 지역 등 74곳의 당협위원장을 공모하는데 대구에서는 북구을과 달서병 등 2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올해는 분권형 개헌과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해로 선거관리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철저하게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며 재난이나 안전 현장이 아니면 지역 방문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갑을 지역구로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김부겸 장관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 여야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씨로부터 이현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늦은 밤 또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스호스텔 사전 점검 행사 때 불거진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강순환 이사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 이사장은 지난해 9월 25일과 26일 두 차례 올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인 달성군수의 홍보 영상을 틀어 선거법 86조 1항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달성군수가 직접 행사에 참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달성군의 산하기관인 만큼 군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송스 대표 송영권 200만 원, 우신 문화재단 주식회사 판무 200만 원, 너랑 나랑 문구 이한승 100만 원, 성주군 성주읍 경산 7리 주민 1동 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주군 성주읍 경산 8리 주민 1동 50만 원, 흥농 농약사 여상훈 100만 원, 성주 신용 협동조합 100만 원, 성주읍 백전 1리 주민 1동 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북 북부 일부 내륙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도 대구 4도에 머무는 등 평균 기온을 밑돌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흐려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 대구 영하 5도, 구미 영하 6도, 안동 영하 8도로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